그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복습 좀만 하고요. 네, 그러고 이제 문제 좀 조금 바로 풀도록 합시다. 일단 그 우리가 구하는 그 미분 즉 도함수랑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일단 적지 마시고 어차피 다 너네가 적어놨던 거야. 적어놨던 거니까 뭐 따로 적지는 마시고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제 fx가요. 그냥 함수라고 합시다. fx가 이제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이것에 도함수를 구해요. 이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구하게 돼. 이제 f'x라는 도함수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요. 어떤 함수 fx가 존재한다면은 그것을 미분해서 나온 이 f'x 즉 도함수는요. 얘는 항상 유일하게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함수가요. 이 함수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f'x라는 도함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이 도함수의 함수값이죠. 함수. 이걸 우리 이제 미분 계수라고 부르죠. 미분 계수라고 부르고 또는 뭐 접선의 기울기 아니면 뭐 순간변화 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이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먼저 이 함수값은요 이 원래 함수에서의 뭐가 되냐면 이제 옆에서도 써놨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그 다음에 이 함수값의 부호 있잖아 부호 뭐 얘가 이제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이런 이제 부호가 결국 원래 함수에서의 얘가 증가하는지 또는 감소하는지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f'x가요. f'x가 0이 되는 어떤 x값이 있을 때 그것에 이제 좌측과 우측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 함수값의 부호가 다르면은 그때의 fx는 어떤 값을 갖는다 그랬냐면 극값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극값이요 함수값의 부호가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플러스에서 도함수의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얘가 극대값 갖는다고 말씀드렸었고, 자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 얘가 뭐 극소값 갖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배웠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조금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딱 배운다면 우리 함수의 그래프 이제 3차 함수랑 또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것들을 혹시 이제 써놓으셨으면 거기 좀 펴시고 이거 많이 좀 잘 보셔야 돼. 3차 함수랑 4차 함수 그래프랑 써놓은 거 있었으면 거기 좀 보시면서 많이 좀 익히셔야 돼요. 뭐 내가 여기다 다 적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일단은 첫 번째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의 3차 함수 그래프는요. 얘는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다. 즉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것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양 아니면 뭐 이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이라든지 이것들을 조금 너희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 3차는요 이거 이제 얘랑 반대로요 여기 오른쪽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뭐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 간단하게 살펴봤고 이제 4차 함수는 왼쪽 위가 아니라 왼쪽 아래에서 내려오는 뭐 이런 그래프가 된다더라. 이러한 내용이 뭐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봤었죠.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오늘 거기 수학 중심에 나와 있는 문제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좀 풀도록 할 거고. 사실은 이제 여기 수학 중심에 나와 있는 내용 가지고 3, 4차를 다루기에는 너무나 이제 양이 방대해서요. 우리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가 조금씩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조금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 수학 중심에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그때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그때의 도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천천히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6페이지를 볼게요. 116페이지. 뭐 그래프의 개형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거 우리가 다 전부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263번에 1번만 간단하게 맛 좀 보면서 우리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263번에 1번 빠르게 한번 그려보시고. 다 되신 분은 2번까지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까지도요. 이제 누르냐? 자, 봅시다. 먼저 이제 내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것의 도함수를 조금 그려주시면요. 뭐 당연히 3차 함수니까 그것의 도함수는 우리 2차 함수 나오겠죠. 3x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12x고 마이너스 9까지 나오면서 얘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다음 같은 결과 나오고요. 그때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라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되는 도함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 좀 그려보시면 먼저 x축 살짝 그려놓고요. 자, 최고차항 음수니까 우리 위로 블록하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돼가지고 자,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토대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부호 좀 볼게요. 부호가 마이너스고 그다음에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네, 우리가 그려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일단은 계속해서 감소를 한대요. 감소를 하는데 뭐 당연히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우리는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3차 함수 그래프라는 거 알고 있고 자, 1까지 쭉 감소를 했다가요. 1까지 쭉 감소를 했다가 다시 1에서부터 증가를 하면서 언제까지 증가하냐면 우리 3까지 증가를 한 다음에 다시 3일 때부터는 감소하는 네,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다. 뭐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요. x는 1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x는 1에서 극소값을 바꾼다. 또 마찬가지로 x는 3에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니까 이 x는 3에서 우리 극대값을 갖는다. 뭐 이 정도의 내용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뭐 x축과 y축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해 주는 게 맞지만 뭐 귀찮으니까 따로 그 행동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 마찬가지로 2번도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면 되겠고 쭉 잘 그려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264번이요. 네, 이것도 빠르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함수부터 그릴게요. 도함수부터 그리시면 f'x가요. 자, 3 내려오니까 x제곱이고 그다음에 4x 플러스 4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내가 x-2의 이제 전체 제곱이라는 단어가 같은 함수가 되더라. 자,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그래프 먼저 살펴보시면 x축 딱 그리시고요. 자, x-2의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 x축에 접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최고차항 약수니까 아래로 올라가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y는 f'x입니다. 자, 이거를 토대로 우리는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조금 그려봐야 되는데, 자, 2보다는 작을 때 함수값이 양수고요. 마찬가지로 2보다 클 때 함수값이 양수니까, 자, 그때 우리 fx라는 함수를 그려보시면은 2보다 작을 때도 증가고요. 그다음에 2보다 클 때도 증가가 되는데, 자, 그때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 가지고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고르시래요. 그럼 보시면 이것처럼 생긴 게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은 거기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제외하고 우리가 구하시는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뭐 이 정도의 내용까지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재밌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17번 보시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다 써드렸으니까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265번에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268번 이렇게 두 개 좀 합시다. 265번에 1번과 268번 두 개 좀 풀어볼게요. 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풀어도 괜찮아. 보시면서 풀면은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3차 함수에서 극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곳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잘 풀었구만요. 개수가 왜 5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 0, 1, 2, 3, 4, 5잖아. 근데 이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이 필요 없어요. 그럼요. 그래도 근데 1번? 그렇죠. 그걸 이제 잘 찾아. 0이 안 되는. 자, 봅시다. 자, 265번에 1번부터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시래. 이제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은 그때의 도함수에서의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호가 달라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의 도함수 f'x를 딱 구해서 봤을 때요. 얘가 이제 3x 제곱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 2ax가 그다음에 플러스 a라는 단값은 도함수가 나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최고차항 양수인데 이거 가지고 내가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그것이 이제 극값이 나오려면은 이 차함수 그래프가 항상 x축과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면서 이렇게 함수값의 부호가 바뀌는 두 지점이 존재해야만 우리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고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결국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다는 건 2차 함수의 판별식 d, 즉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로 풀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답 나오겠습니다. 자, 1차 앞에 개수가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우리가 풀어주시는 2차 부등식 풀어주시면요. A가 0보다 크고 3보다 크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답 나오겠더라. 그치? 뭐 이거 그냥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알아만 주시면 되고. 자, 268번도요. 바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68번 보면 3차 함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3차 함수 fx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하는 k의 범위 구하시랍니다. 마찬가지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때 좀 보시면 일단 내가 이제 먼저 여기서 조금 확인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가 3차 함수래요. 3차 함수. 얘가 3차 함수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얘가 극대값을 갖던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얘가 3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조금 찾아주는 게 먼저야. 그래서 3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3차 함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k는 0이면 안 된다. 이러한 조건을 시작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자, 그러면서 f'x 좀 구합시다. 도함수 구하시면 자 3k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x 플러스 k-4라는 다음 같은 도함수가 나오게 되면서 자 얘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우리가 원래 함수에서의 극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마찬가지로 판별식 d 써주시면요. B'의 제곱입니다. 36이고요. 자 마이너스 AC 나오니까 A C가 0보다 크고요. 자 그때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K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12K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나오고요. 양변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눠주시면 자 K 제곱이고 마이너스 4K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나오고 부등호 방향 바뀌게 되겠습니다. 소리 12죠 12. 그래서 뭐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때 K 값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되겠다. 이 정도로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갖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마이너스 1과 0, 1, 2, 3, 4, 5 총 7가지 있는데 문제 조건에 의해서 3차가 돼야 되니까 K 값이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는 정답은 6개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니까.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118번은요. 이 118번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도 좀 꽤나 자주 나옵니다. 꽤나 자주 나오니까 한 번쯤은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이거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좀 알고 갑시다. 얘들아, 너네 그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분리 아니?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 다 알아요? 뭐 알파 베타가 뭐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뭐보다 작고 이 내용 혹시 다 아시니? 희연이 알아? 잘 모르죠? 네, 그것 좀 하고 갑시다. 그걸 해야 여기를 풀고 그게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같이 잠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랑 이제 이렇게 미분하고 엮여서 조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그냥 간단하게요. 자, 어떤 이제 fx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자, 얘가 ax 제곱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놓고요. 자, 이것의 두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그래서 첫 번째 두근 알파와 베타가 얘가 양수일 때, 양수. 알파와 베타가 양수일 때 어떠한 조건들을 만족해야 알파, 베타가 우리가 양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첫 번째. 일단은 얘네가 이제 둘 다 양수라는 건 실근이라는 얘기잖아요. 실근이라는 얘기. 그래서 판별식 D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일단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중근도 두근이야. 중근도 겹쳐진 두 개의 근이니까 중근도 두 개의 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조금 다 써드리면 이 판별식은요 뭐 때문에 판별식을 하냐면 뭐죠? 근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쓰더라. 일단 실근이 돼야 되니까 실근이 돼야만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근의 존재 유무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쓰게 되더라.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이 두 실근이요 전부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0보다 커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돼요. 당연히 이제 양수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왜냐면 야, 이 두 개 더했을 때 양수면 그럼 무조건 둘 다 양수냐? 라고 하기에는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3이어도 더하면 양수 나와. 그래서 어떤 조건이 조금 필요하냐면 세 번째로 두근의 곱이 0보다 크다. 따라서 이 두근의 곱은 우리가 왜 쓰냐면은 얘 구호가 같다라는 의미고 두 개의 실근의 구호가 같다라는 의미에서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이제 두근이 양수라는 조건을 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겠다죠. 알파 베타가 구호가 같고 두 개를 더했을 때 양수면은 당연히 알파하고 베타는 둘 다 양수일 수밖에 없겠다. 우리가 고등사 상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 알파 베타가 이번엔 음수래요. 얘가 음수래. 알파 베타가 음수래. 뭐 이건 이제 따로 안 써드리고 빨리빨리 좀 가겠습니다. 옆에 거랑 똑같아요. 첫 번째요. 일단 먼저 근이 존재하는지의 유무부터 판단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 얘는 두 번째요. 두 개가 전부 다 음수니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요 음수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다라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 정말 간단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두 근이 어떠한 뭐라고 K 값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K보다 크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두 근이 어떤 이제 K 값이라는 게 있어서 그 K 값보다 두 근이 크다를 이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풀어주시려면은 일단 뭐가 조금 필요하면 그래프의 개혁이 필요한데요. 자, 여기다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두 근이 K보다 큰 때인데 내가 그러면서 여기다 몇 개 써줄 건데요.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면 최고차항 A 있죠. A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서는 무조건 A를 양수로 만들어줘야만 내가 옆에 써드리는 내용이 성립해요. 그래서 항상 최고차항을 양수로 만들어주는 것부터 너희들이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X축이라고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2차 함수와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우리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인과 일단 최고차항 양수니까요. 일단 아래로 볼록하는데 아래로 볼록하고요. 자 그때 여기를 이제 두 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뭐보다 커야 돼? K보다는 크길 바래요. 어떤 이제 K라는 게 존재해서 이 K보다는 알파하고 베타가 더 크길 바래요. 자 그러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마찬가지로 두 근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허수가 되면 안 돼. 허수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두 근이 크다라는 건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면서 얘가 실근이 나와야 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얘는 이제 왜 쓰냐면 근의 존재 유무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튼간에 두 근이 K보다 크면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 거야. 이 그래프의 모양에서 야 그러면 도대체 이 K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K가요 알파보다도 작고 베타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맞는데 여기 있을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가 이 fx라는 2차 함수의 K 값을 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 값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만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f에다가 f라는 함수에 K 값을 집어넣을 때 얘가 뭐 나와야 되냐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걸로는 부족해. 왜냐면 야 그러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내가 K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알파하고 베타는 K보다 다 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만은 않아. 왜냐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어떤 K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구간 좀 살펴보시면요 양수가 되는 구간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다 양수인 구간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다 양수가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조건만 가지고는 K가 알파 베타보다 작네 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K 값의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인지 아니면은 여기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K의 위치를 조금 확정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2차 함수가 AS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했을 때 그때에 대한 추계 방정식은요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나오고 따라서 K 값은 뭐보다만 작기만 하면 축보다만 작기만 하면은 그 무조건 이쪽에 있어야. 따라서 K가 마이너스 2AB보다 작으면 즉 추계 방정식 축의 X 값보다 작으면 그럴 때 K 값은 알파보다 작은 데에 위치하게 되겠다. 따라서 이 세 번째는요 K의 위치를 정해주더라를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어. 자, 마찬가지로 FK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K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K 값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이 양수가 된대. 그러면 K의 범위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베타보다 큰 지역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K가 알파보다 작은 지역이니까 축을 이용해서 이거를 지금 확정 지어주겠다. 지금 이런 내용인 겁니다. 네. 그래서 네, K가 여기 있어도요 넣었을 때 양수고 여기 있어도 양수야. 근데 K가 만약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의 K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니까 두 분이 K보다 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항상 K를 넣었을 때 양수값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어서 갑니다. 자, 두 분이 K보다 작다예요. 두 분이 K보다 작다.
두근이 K보다 작으려면 K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있어야 되면서요. 똑같고 이번엔 K가 축보다 크기만 하면은 두근이 K보다 작다라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K가 두근 사이 자 그래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얘도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만 성립하고요. 그래프 보시면 K가 두근 사이에 존재하려면 내가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타라고 했을 때 K가 두근 사이에 있으려면은 뭐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건데 그때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뭐가 나와? 음수값이 나오더라요. 그래서 K가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조건을 얘들아 잘 봐. 이거 좀 웃겨. 원래 항상 우리가 이제 두근의 존재 유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판별식할 필요가 없어. 판별식할 필요가 없고요. 두근 사이에 있으려면은 내가 그냥 F에다가 K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다. 이 조건이면 끝나. 이 조건이면 끝납니다. 왜 이 조건이면 끝나냐면요. 봐봐. 선생님 두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그거부터 조금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생겨요. 아래로 볼록으로 생기고요.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야. 근데 이제 x축과요. 얘가 안 만나게 되면 자동으로 k를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지점이 없어. 지점. 그렇지? 근이 없다면은 어떠한 k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따라서 함수값이 음수가 나온다는 거는 2차 함수가 x축을 통과한다는 의미가 되면서 통과하니까 자동으로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판별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118페이지 풀러보도록 할 거예요. 그죠? 우리 269번이요. 1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이제 3차 함수가 나왔는데 얘가 x세제곱 플러스 6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어. 자, 얘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해서 극대와 극소를 전부 다 가집니다. 자, 그랬을 때 a의 범위 구하시랍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딱 보고요. 여러분들이 딱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극대극소를 갖는다는 건 얘를 이제 도함수로 해서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세웠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지금 이 내용이요. 그래서 우리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걸로 너희들이 빨리 문제 좀 풀어보세요. 두근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러면 1보다 작다.
자, 보겠습니다. 자, fx의 도함수 구하면요.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2a라는 2차 함수 나오는데 자, 얘를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분이 알파, 베타인데요. 걔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래프의 모양으로 보시면요. 알파, 베타가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마이너스 3은 알파보다 왼쪽에 그리고 1은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야? 내가 너네들한테 써줄 때는 판별식 D가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써줬는데 여기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0보다 커야죠 무조건. 그래야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나오면서 극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즉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가 일단 우리의 첫 번째 풀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 쓰시면요. 자, 짝수 판별식 쓰면 B'의 제곱 36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시면 마이너스 6A 나오고 얘가 0보다 크다 나오니 여기서 나오는 A 값은요. A가 6보다 작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 하나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3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1 넣었을 때의 함수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첫 번째 F에다가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양수와 F에다가 1 넣었을 때 양수라는 조건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 그리고 1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하면서요. 뭐 이거 일단 그대로 한번 집어 넣어볼까요? 소리 여기 이제 F가 아니라 F'이겠죠. F' 도함수. 그래서 도함수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은 27 나오고요. 27 마이너스 36 그다음에 플러스 2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9고 넘기시면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f'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해서 나오는 게 a가 2분의 9보다 크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좀 넣으시면 3, 15, 2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야, 그럼 무조건 함수값이 양수라고 해서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느냐를 따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축의 방정식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축의 방정식 x는요. 자, 묶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자, 봐봐. 마이너스 3이요. 얘는 2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1은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뭐 이러한 조건이 사실 이제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의 a에 대한 범위의 조건은 없겠더라. 따라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는 범위가 a는 6보다 작으면서요 2분의 9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큰 얘네들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a 값이 2분의 9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범위 되겠다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사실 이게 뭐 미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고등수학 상대 배웠던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272번도 한번 해볼게요. 272번이요.
자 봅시다. 자, 이 fx라는 3차 함수가요 2와 3 사이에서 극대는 가지지 않는데 극소는 가져야 되는데 그럼 보시면 이제 f 프라임 도함수 찾아주시면 이제 3x 제곱 플러스 6ax 마이너스 3a 나오고요. 자 그때 최고차는 양수니까 다음과 같은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온다는 건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그러면 극대를 가지는 지점과 극소를 가지는 지점 좀 먼저 조금 살펴보시면 여기가 함수값이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지금 이 A 지점에서 뭐야? 극대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이 베타라는 지점에서 뭐야? 극소를 가지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극소가요 지금 문제에 따르면은 2와 3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3은 우리가 여기 써야 된다는 건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야 그러면 2가 여기 있어야 되냐? 아니면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냐야. 근데 그래놓고 보시면요 3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한데 왜 베타가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뭐 사실 2가 여기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냐면 문제 조건에서 2와 3 사이에서는 뭐를 가지면 안 되는데 극대를 가지면 안 된대. 근데 2가 여기 있으면 지금 극대랑 극소를 전부 다 갖는 거기 때문에 2는 무조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더라요. 따라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식 좀 정리 좀 해보시면 첫 번째요. 내가 먼저 f'(x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음수가 나와야 되고 또 f'(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나오는데 양수만 나오면 되겠다더라 해가지고 이 두 개만 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a 값의 범위 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2 집어넣으시면요 12, 9a 그 다음에 4, 3, 10이니까 얘가 0보다 작다 나와서 이때의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다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 집어넣으시면요 27, 18에 15a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9, 3, 27이 0보다 크다니까 자 이때의 a 값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 크다라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공통범위 찾아주시면요 공통범위는요 a가 마이너스 5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작다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확인해줘야 될 게 야 그러면 2와 3 사이에서 극소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야 그러면 3 넣었을 때 그냥 딱 여기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3 넣었을 때 딱 여기여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3 넣었을 때 뭐여도 상관없냐면 0이어도 상관없더라 0이어도 상관없더라 0이어도 상관없더라 같은 방법으로요. 야 3이 여기 있고 그러면 2가 여기서도 되지 않느냐? 그럼 뭐 2가 당연히 여기서 이제 극소가 생겨버리니까 여기가 2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2였을 때 함수값이 뭐여도 상관없다? 0이어도 상관없더라 0이어도 상관없더라 그래서 전부 다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유의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3번 보고요. 273번에 1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요. 함수 fx가 x 4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x 세제곱이고 플러스 a의 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써졌는데 얘가 극대값을 갖고 있네요. 극대를 갖도록 하는 a의 범위인 것이래요. 봐봐.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노트 좀 한번 펼쳐보시고요. 내가 사차함수 너희들한테 따로 정리해준 거 있지 않니? 거기 4차 함수에 아마 뭐라고 써져 있을 거냐면은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가질 때라고 써져 있으면서 극대값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그리고 극대값이 몇 개일 때? 1개일 때로 나눠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번 설명해 줬었죠. 기억나? 근데 이제 극대값이 3개일 때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것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고 써줬으면서 극대값이 1개일 때는 뭐 사실 너무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하나만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잘 봐봐.
거기서 잘 보시면요. 너네가 거기다가 그래프도 써놨을 거 아니니? 그래서 그래프들 잘 보시면은 그래프들에서야 여기서 극값을 하나 가지는데 극값 하나 가지는 것 중에서 극대값 가지는 거 이때? 없죠. 없죠. 그러니까 사차함수 그래프는요. 일단은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가 극대값을 가지려면은 그럼 무조건 극값이 몇 개 되면 무조건 3개여야 돼. 무조건. 왜? 극대값을 딱 하나만 가질 수는 없어요. 너희들이 사차함수 그래프 개형들 보시면은 뭐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점을 거기다 써드리긴 했는데 뭐 이 문제랑은 별개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뭐 이거 외에도 막 더 써줬었죠. 뭐 반대로 뭐 이렇게 생긴 것도 그려줬었고. 되게 많은 것들 여러분한테 써드렸는데 얘들아 최고차항이 양수인 4차 함수에서는요. 얘가 극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극값이 몇 개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극값이 하나, 둘, 3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극값이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항상 얘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와. 즉 극소가 나왔다가 다음에 극소가 나올 수가 절대 없어요. 한 번 극소가 나오게 되면요. 그 다음 극값은 극대가 나와야 되고 극대가 나오면 그 다음 극값은 무조건 극소가 나와야 돼요. 극값이 극소가 나오면서 그 다음번에 극소가 나오는 함수는 이 세상에 존재해요. 존재하긴 하지만 그건 이제 연속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 함수 내에서는 극소값과 극대값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더라. 뭐 이 정도의 느낌만 조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최고차항 양수예요. 그러면서 극대값 같는데 그 말은 최고차항 양수이면서 극대값 같는 4차 함수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 함수의 모양이 되면서 즉 극대를 가진다는 건 얘가 극값을 몇 개 갖는다는 거야? 3개 갖는다는 의미랑 똑같죠. 얘가 극값을 3개 갖는다는 의미는 그것의 부함수인 f'x라는 이 3차 방정식에 얘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요. 우리 먼저 도함수 한번 그려보죠. 도함수 한번 딱 찾아주시면요. f'x는요. 4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배의 x제곱이고요. 플러스 2ax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함수예요. 자 그러고 내가 얘를 먼저 인수분해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로 묶어주시면요. 4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x고 플러스 2a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 예전에 너네들한테 3차 방정식 내가 알려줬을 때요. 3차 방정식은 얘들아 무조건 하나의 실근은 존재한다 그랬어.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고요. 무조건 하나의 실근이 존재하고 그때 문제 조건에 의해서 이 도함수가요.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 근 하나 나머지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그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 B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서 푸시면은 틀리죠. 이러면 틀리는데 왜 틀릴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이 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서 뭐가 나올 수가 있어? 0이 나올 수가 있잖아 흔히. 따라서 얘가 0 나온다는 건 여기서 x값이 0 나온다는 건 x로 이렇게 묶인다라는 의미고 x로 묶인다라는 거는 상수항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까지 좀 신경 써줘야 되냐면 이 a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a가 0이 되면 여기서 똑같은 글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우리가 문제 푸시면은 다 구할 수 있겠다. 자 가겠습니다. 판별식 좀 할게요.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시면 4분의 b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8a가요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때의 a 값은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구하시는 실수 a의 범위는 a가 0이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단 a는 0이 아니다 뭐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은 a는 0보다 작고 0보다 크면서 8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던지 뭐 뭘로 쓰셔도 여러분 이제 아무 때나 쓰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되겠지. 그래서 꼭 A가 0이 아닐 때도 확인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같은 방법으로요. 우리 275번까지만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275번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최고차항이 양수고요. 얘가 극대값이 없다라는 거는 4차항은 일단 무조건 극값 하나는 가지는데 극대값이 없다라는 건 극값을 한 개만 가진다. 뭐 지금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써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그대로 보시면 극값이 한 개일 때의 조건은 3차 함수가 하나의 실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던가 하나의 실근을 갖고 중근을 갖던가 그 다음에 3중근을 갖던가 이 세 가지 경우라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 좀 봅시다. 얘가 이제 극값이 하나라는 건 3차 방정식 f'x가 0일 때요. 얘가 좀 이제 세 가지 경우로 나뉘죠. 세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제 실근 하나와 그다음에 허근 두 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실근 하나와 중근 그리고 3중근이죠. 3중근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보시면 일단 여기에 실근은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실근은 하나 존재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가 먼저 따져볼게요. 야, 그러면 쟤가 3중근이 될 수 있느냐라고 보시면요. 얘가 3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전부 다 x로 묶여야 되는데 여기에 상수항이 존재해서 그것은 조금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3중근일 확률은 절대 없겠다더라. 따라서 우리는 뭐만 찾아주시면 돼? 실근 한 개와 그때의 2차 방정식에서 허근 두 개 또는 중근이 나오면 되겠다더라. 이 2차 방정식에서 허근 두 개 또는 중근이 나오면 되니까 판별식 D가요 0보다 작거나 같다만 푸시면 우리가 구하시는 정답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B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AC니까 6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자, 이거 그대로 풀어주시면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요. 8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습니다. 거기서의 뭐 K의 최대값, 최소값 합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게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중에서 굉장히 아주 사소한 내용들만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 많은 그래프의 특징들을 천천히 배워 나갈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고 다음에 문제 풀면서 우리가 천천히 배워 나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120페이지의 함수의 최대와 최소 보겠습니다. 민지야,